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 오후 5시 42분이고요. 자, 엔캠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찍어 볼 건데, 우리가 엔캠을 지금 좋은 회사로 봐야 되냐, 나쁜 회사로 봐야 되냐, 좀 이거 갈등이 있습니다. 뭐, 저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뭐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좀 영상을 찍을 건데, 일단은 이 IRA 법안 관련돼서 수혜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IRA 수혜주였으면은 2023년도에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겠죠. 아니, 선생님, 이때 당시는요, 다른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가서 엔캠은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다 올라갈 때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요. 그래서 주목을 안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세력들이 2023년도에 오히려 물량을 좀 모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은 제 IRA 법안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던 거는 이때죠. 이때 나오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흐름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놈들 다 가는데 혼자 이런 꼴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눌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이 고의적으로 세력들이 누르는 흐름이었다라는 걸 지금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왜 눌렀을까요? 이 구간에서 물량은 어느 정도 매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4년도에 매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왜 2024년도에 주가를 올리는지, 23년도가 아닌 24년도에 왜 올리는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먼저 얘네들이 발행한 사채 물량이 좀 있습니다. CB 물량이라 그러죠.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5월, 6월, 7월에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2천억이 나옵니다. 300만 주. 근데 여기에는 오정광 대표의 콜옵션이 40% 걸려 있습니다. 콜옵션이 뭐예요? 오정광 대표가 이 전환세 300만 주를 발행하게 됐을 때 자기 지분의 위험을 느끼고 콜옵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2천억 중에 800억을 오정광 대표가 사올 수가 있습니다. 지분 방어 목적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게 지분 방어 목적이 아닌 좀 수익을 걷기 위한 이유로 콜옵션을 좀 발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발행했던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 이쪽에도 콜옵션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오정광 대표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50%를 전부 다 오정광 대표가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 거고,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A, B, C, D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주가가 얼마에 59,000원이란 말이에요. 한 주당. 그죠? 이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총 1,300억 원인데 여기서 650억을 오정광 대표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얼마라고요? 6만 원이죠. 몇 배 차익이에요? 5배 차익입니다. 그럼 내가 오정광 대표고 콜옵션 권리를 A, B, C, D한테 주면은 A, B, C, D는 앉은 자리에서 몇 배 버는 거예요? 5배 벌어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콜옵션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오정광 대표의. 근데 일단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CB, BW 물량들의 콜옵션이 왜 달려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분 방어 목적이 아닌 주가를 끌어올려서 한탕 해먹고 나가려는 그러한 좀 의미로서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7만 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27만 원 구간 깨졌을 때는 26만 원 21선 무조건적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제가 왜 IRA 법안 수혜주가 아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 있잖아요. 2024년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엔캠이 이 IRA 법안 수혜주란 이유가, 자, 전액 관련 중국 기업이 1위에서 3위가 뭐요? 중국 기업이 1위에 3위잖아요. 전액 관련돼서. 근데 IRA 법안 실행 시 2025년도부터 이쪽 중국 쪽에 당연히 점유율이 줄어들겠죠. IRA 법안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4위인 엔캠이 자동적으로 점유율을 치고 올라올 것이고,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긴 위해서는 증설을 많이 해놔야겠죠.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이 BW 같은 경우에 900억,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2천억,
그리고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1,300억 해서 총 4,200억을 조달받았습니다. 이걸로 해외 증설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이 바이든이 된다라고 했을 때 IRA 법안만 실행이 제대로 돼서 엔캠이 그 북미 쪽에 미리 공장을 지어놨죠. 빠르게 북미 쪽에서 전액 관련된 부분을 선점을 해서 이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엔캠의 점유율이 2위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1위부터 3위의 이 중국 기업들, 얘네들은 이 전액 관련돼서 이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죠.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중국에서. 얘네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납품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중국을 제외한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은 엔캠이 현재 1위입니다. 근데 전체에서 몇 위예요? 전체에서 4위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외 증설이 되고 IRA 법안 실행이 됐을 때 엔캠이 당연히 지분율이 아니죠. 점유율이 상승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죠? 증설이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엔캠이 증설을 많이 했어요. 이 4,200억으로 해외 이것저것 다 증설을 엄청 해놨어. 증설 해놨어요. 그죠? 증설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됐어요. 그럼 IRA 법안이 무사할까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축소가 될 확률이 있다. 근데 어떻게 축소됩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사실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3년 뒤에 전기차가 무조건 다 지배할 것이다. 도로를.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이게 엔캠이 계획대로 착착착 돼서 바이든이 되고 IRA 법안으로 전액 관련된 사업을 계약들을 많이 따내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이 엔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다. 좋은 스토리.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 IRA 법안이 어떻게 된다? 축소되거나 잘못하면 폐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얘는요, 지구온난화도 사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기라고. 사기라고 주장을 해요. IRA 법안? 그렇게 막 되게 신뢰하는 그건 아닐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그 제조업 옛날에 그 트럼프가 아니죠. 미국이 이 제조업 되게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일본한테. 그래서 프라다 합의를 통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를 했는데 이게 원래 기술력 자체가 다 미국 쪽에 있었는데 일본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근데 엔화가 어떻게 돼요? 엔화가 달러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되게 좋아. 제품은 좋은데 가격은 또 싸. 그래서 일본 제품이 엄청 팔리면서 일본이 강한 부를 이루었죠. 강한 부를 이루면서 제조업 자체를 일본에 뺏겨버렸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IRA 법안으로 미국이 어떻게 됐다? 한 번 더 제조업 강국으로 일어나겠다. 라고 좀 선언한 사태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미국 쪽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죠? 그 다음 공장을 미국 쪽으로 데리고 와서 안정적인 공급도 확보하고, 뭐 요런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중국이 좀 껴가지고, 중국이 존나가 아니죠. 중국이 겁나게 두드려 맞고 있죠. 그래서 이 IRA 법안대로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착착착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엔캠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이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결국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을 세력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불확실성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00억을 빌려줬는데 트럼프가 돼서 IRA 법안 축소했어봐. 그러면은 엔캠이 이미 해외 증설이 완료되고 자금을 다 사용을 했어요. 자금을 다 써버렸다고. 자금을. 돈이 없어.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받자니 돈이 없어. 주식으로 전환하자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안 올라. 어떻게 해서는 이유를 붙여서 끌어올리려 해도 주가가 안 올라. 그럼 돈 빌려준 애도 뭐 돼요? 새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2024년도 11월 전에 이 작전을 끝낼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이번에 IRA를 가장한
작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제가 콜옵션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표를 잠깐만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오정광 대표가 갖고 올 수 있는 콜옵션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50%. 그리고 이 12 물량은 40%. 굉장히 많은 콜옵션이 있죠. 이게 일단은 지분 방어 목적에서 콜옵션을 좀 해놓은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정광 대표예요. 오정광 대표인데 콜옵션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당 얼마예요? 주당 59,000원이에요. 근데 요게 1,300어치를 발행했거든요. 그죠? 그럼 오정광 씨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650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콜옵션으로.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5배죠. 그죠?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곱하기 5 하면은 거의 2,600억 정도의 차익이죠. 이걸 지금 전환해서 매도한다고 했을 때 2,600억을 버는 거잖아. 단순 계산으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냐면은 이 5월부터 7월에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에도 오정광 대표의 콜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1,300억의 콜옵션 있죠. 이거 여기서 1,300억이죠. 1,300억에서 650억의 콜옵션을 오정광 대표 가지고 있죠. 내가 만약에 여기 대표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조금 악랄하긴 하지만 이 오정광 대표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콜옵션을 오정광 대표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오정광 대표가 다 사오는 건 아닙니다. 콜옵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요. 뭐 A, B, C, D 이라는 사람들한테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6만원대 있잖아요. 6만원대, 59,000원대, 59,000원대 650억을 매집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집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주를 6만원대 매집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A, B, C, D, E라고 해서 5명을 구해요. 5명을 구해서 야 이거 너희들 이거 주가 작업을 좀 하지 않냐? 너희들 주가 작업을 좀 하지. 그러면은 너희가 한번 바닥부터 주가를 올려볼래? 뭐 30만원까지 올리면 내가 콜옵션 50% 중에 뭐 30% 줄게. 40%까지 올리면은 내 콜옵션 50% 줄게. 50만원까지 올리면 콜옵션 다 줄게. 너희가 다 갖고 가. 그럼 너희 50만원까지 올리면은 너희 몇 배야? 너희 8배 차익이잖아. 그치? 그럼 650억에 8배면 얼마야? 거의 5천억 벌어 가는 거잖아. 한번 해볼래? 콜옵션 줄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아는 부티크 사람들한테 매수하세요. 엔캠 매수하세요. 내년에 올릴 겁니다. 매수하세요. 어차피 못 믿던 사람들 1억씩 뭐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 1억 샀겠죠. 그런데 주가 막 6만 샀는데 막 올라가. 7만원, 10만원, 15만원 가. 그럼 이제 믿겠죠. 2억 사고 3억 사고 막 계속 사. 그러다 주가가 30만원까지만 올라가요. 몇 배? 막 5배가 올라갔어. 그러면 있는 돈 없는 걸 다 살 거야. 있는 돈 없는 끌어서. 왜 목표가 100만원이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말하겠죠. 주변 사람들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계속 매수세를 붙여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세력들이 자기네들도 이 A부터 E라는 애들도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콜옵션을 계속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부티크 물량이랑 그 다음에 콜옵션 물량 650억 따로 100만 주죠. 100만 주. 자, 이 물량들을 주가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고가인 것부터 이렇게 다 던져요. 다 던져. 보통 고가권 빠르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물량의 정리가 일어나요. 박스권을 치면서. 여기서 물량을 다 덜어. 그럼 물량 누가 받아가요? 개인 투자자가 받아가겠죠. 한 400만 주, 500만 주 물량을 개인이 받아간다고 쳐. 그러면은 이 날짜가 6월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뭐가 나와요? 전환사채가 나오죠. 근데 전환사채 여기서부터 주가가 만약에 전환사채 때문에 빠져요. 근데 전환사채 때 빠져도 전환사채는 팔려. 왜 팔리는 줄 알아요? 여기 위에 개인 투자자가 거의 500만 주의 물량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물을 탑니다. 또 계속 물을 타요. 호재 하나 띄워서 물 타고 호재 하나 띄워서 물 타고. 그럼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깔끔하게 물량을 정리하는 거고, 오정환 대표 나중에 전환사채 어떻게? 콜옵션 행사에서 가지고 와서 장내 매도 까면 되는 거예요. 장내 매도 까면 되는 거다. 물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콜옵션 40%도 누구한테 줘서 매도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선으로 보면은 IRA 법안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안 좋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물론 이게 다 뭐예요?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뇌피셜.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굉장히 안 좋게. 안 좋게. 이 콜옵션이 원래 콜옵션 자체가 지분 방어 목적으로 이제 옵션을 걸어 놓는 건데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모든 이 전제는 뭐예요? 회사를 올려서 팔고 나가겠다. 엑시트를 하겠다. 그죠? 이러한 의미에서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정환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대표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오너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 올라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대표인데 내가 평단위 주당 3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40만 원, 50만 원 갔어요. 17배. 저는 팔 것 같아요. 저는 팔 것 같아. 단지 1년 만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긴 시간 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오른 게 아니고 1년 동안 10배가 뛰었다고 하면 나는 대표면 팔 것 같아요. 왜? 그 정도의 성장성을 웬만한 회사는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엔캠은 달라요. 엔캠은 전해액 관련돼서 세계 1위가 될 회사라고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IRA 법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세력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겠냐?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불확실성이 생기기 전에 매도할 거다. 그죠? 막말로 이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난리 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엔캠 관련돼서 지금 구간에서 벌써 이렇게 했는데 영상이 16분이 지났어요. 16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 있죠?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쪽에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27만원 일단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깨졌을 경우에 지켰을 경우에 단기 반등 포인트, 단기 매수 타점, 단기 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엔캠 관련돼서 이렇게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작년에 안 올랐는데 이번에 수혜를 받는 애들 엔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FI로 들어왔던 투자자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왔던 애들 이제 곧 엑시트 할 때 온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엔캠 후속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캠 후속주도 체크해서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티늄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000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MDS 테크 요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수익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 스윙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9201-6329 그냥 스윙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요거 한 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 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10,000원부터 170,000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을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거고,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